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네. 드디어 네, 박수를 칠 수 박수를 칠 수 있는 있습니다. 시점인 건가요? 아이템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걱정이 그렇죠. 정말 많이 됐어요. 네네.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그렇죠. 다시 반등이 나올지. 지금은 조금은 안정이 된 네. 것 같은데 아직은 막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빠진 것에 비해서 이제 절반 정도가 올라온 네. 상황이고 급락하면 한 반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OLED인데 사실 네. 그 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짧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2위와 3위가 네. 합병을 한다.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악재가 끊이지 않나요? 끊임없이 악재들이 있어요. 네. 메모리라 그러면 네.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낸드 플래시에서 돈을 버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한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똔똔 아니면 적자예요. 기존에 1등은 삼성전자, 2등이 이제 키옥시아. 예전에 이제 도시바 메모리가 네. 이제 낸드 플래시가 분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워낙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상장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네. 하이닉스도 지분 투자를 했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데서도 투자를 했어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메모리, SSD랑 뭐 USB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키옥시아에 이제 그 일부 공장을 샀어요. 일부 라인은 웨스턴 디지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합병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국내에 나쁜 거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2등이 되고 그죠? 아 그럼 낸드 플래시도 한국 업체가 다 그러니까 먹는 1등, 2등 다 네, 한국이다.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키옥시아가 그동안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로드맵을 못 나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가 128단이 메인이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76단까지 가 있고 삼성은 이제 내년에 200단 넘어가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0몇 단 한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연구 개발을 많이 못 한 거예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돈을 태워준다라는 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그렇네요. 거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 회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뭔가 해서 이제 메모리 쪽도 미국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러면 그럼 키옥시아가 어떡하지? 미국 회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네. 내년에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우리 네. 제드래곤 형이 나와서 100몇십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쪽은 조금만 투자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낸드 플래시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되고 설비 투자를 빵빵 질러대면 네. 그럼 삼성을 투자를 많이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장비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익 알페스, 테스 같은 회사가 네. 확 오르다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상황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네. 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일단 인텔을 그 낸드 플래시 사업을 흡수를 해서 네. 뭔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투자를 하다 보면 공급 과잉이 오잖아요. 아, 그죠? 반도체 가장 무서운 말이 공급 공급 과잉이죠. 과잉. 그렇죠. 제일 좋은 말은 쇼티지. 쇼티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뭐 일단은 부정적인 시그널인데요.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네.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주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퀄컴이 NXP를 인수를 하고 계약금까지 다 치렀는데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죠. 네.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 독과점 그것 때문에 못 받았는데 과연 중국이 웨스턴 디지털이 쉽게 호락호락하지 그렇죠. 않을 것 일본의 같긴 키옥시아를 하네요. 가져가는 거를 승인해 줄 거냐? 호락호락하지 좀 않을 쉽지가 것 않을 같네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네. 쉽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네. 미국 반도체 굴기 때문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굴기는요. 네. 파운드리 쪽입니다. 대부분 지금 파운드리 쪽이고요. 네네. 메모리 쪽은 거의 해당이 없는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의 입김으로 이게 진행됐다 그러면 네. 미국 반도체 굴기가 메모리 쪽으로도 오는 거야? 어. 그럼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를 밀어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우려인 거죠. 우려가 있을. 그러면 투자 심리에는 안 좋죠. 우리나라 네. 반도체 메모리 쪽에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또 이슈를 살펴보자면 26일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네. 인상을 편지해주세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네. 0.2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0.75%가 이제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제조기업들에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네. 금리 인상을 왜 할까요? 지금 경기가 네.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좋아지고, 왜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GDP 성장률이 좋아진 굉장히 건가요? 좋죠. 특히나 미국. 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한 45%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요. 우리는 맨날 그 코로나 막 19 때문에 막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안 좋다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 얘기만 실제 듣는데 경기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나 금리 인상도 아니에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막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경기제예요. 그렇죠. 네. 경기제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원유가 경기제고요. 네. 철강이 경기제고요. 이제 비경기제가 뭐 금이나 이런 거죠. 비금속. 경기가 좋으면 뭐 석유나 철광석 이런 게 많이 쓰일 거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비금속 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금을 지고 있고. 요즘에는 반도체가 경기제로서의 역할이 원유보다 더 강해졌어요. 전 세계 공장이 중국이죠. 네.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에서 가장 큰 게 반도체인데요. 원유의 2배 수준이에요. 지금. 그만큼 높아졌거든요. 네. 반도체라는 거는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렸으면 반도체에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뭔가 이 수급 상황이 조금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네네. 결국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네.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지 그렇죠. 올라가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맞습니다. 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오늘 네. 주제 네. OLED에 네, 대해서 OLED입니다. O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전 영상 한 5개월 전쯤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네. 아이템 영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다시 복습을 했는데 네,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OLE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어렵네요. 우리 LED라는 거는 무기물이잖아요. 네. 그죠? 반도체죠. 이제 유기물 중에서 이게 전기를 주면 빛이 나는 놈이 있어요. 그게 OLED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고요. 그런 물질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패스트리처럼 여러 겹 깔아 놓는 거예요. 네. 깔아 넣고 디스플레이 만들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양극과 음극을 걸어주면 빛이 나는 겁니다. 뭐 삼성이나 뭐 아니면 애플 폰 쓰시는 분은 대부분 아몰레드라고 해서 중소형 아몰레드를 쓰고 있고요. 네. TV 중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LED TV가 대부분인데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OLED TV가 씁니다. 그거는 화이트 OLED입니다. 화이트 OLED. 네, 화이트 OLED라고 그러고 있고, 네. 이제 삼성이 대형 쪽은 OLED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화이트 OLED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맞대응해서 나오는 게 QD OLED. 그거는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 여기는 블루가 나오는 건데요. 네. 예, 블루를 가지고 RGB 삼원색을 내는 게 QD OLED입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QLED? QLED는 뭐냐면 네. LED TV에다가 네. 퀀텀 닷 소재 필름을 발라서 네네. 색의 어떤 성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 화면의 성능을 끌어올린 거고, 네. QD OLED는 블루 OLED에다가 네. 퀀텀 닷 소재를 컬러 필터에 발라서 광학적인 성능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 OLED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은 화소, 네. 그죠? 고화소, 고해상도가 있어야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색 재현율이라 그러죠. 네. 제가 그때 송하나 그 빨간색 옷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 비슷하게 옷도 빨간색 옷이네요. 네. LED로 보면 이게 약간 주황색처럼 보여요. 그런데 OLED로 보면 퓨어한 빨간색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TV 특히나 뭐 OLED 하면은 네. LG를 바로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LG도 굉장히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LG는 상황은 어떤가요? LG는 지금 독점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특히나 대면적 OLED를
독점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OLED 브랜드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OLED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삼성도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화이트 OLED 패널을 사서 쓴다라는 이야기가 막 돌았었는데 네. 삼성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죠. 아하. 네,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물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적이 지금은 다 LCD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2,500 이상 그 고가 라인업에서 OLED 비중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삼성이 이 하이엔드 시장을 지키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경쟁사 제품이지만 써야 되는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더 좋은 QD OLED 공급해줄게,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사실 이 중소형 시장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또 중국이 네네. 굉장히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세계 1위인데요. 네. 중국 쪽에서 워낙 아몰레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또 중국 정부의 무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죠. 내년쯤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OLED 양보다 중국 그 주요 회사들의 합친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이 연간으로 생산하는 그 아몰레드 양이 한 3억대 좀 안 되는데, 중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OLED 양이 중국 내수 시장만 보면 5억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5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아몰레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 한 2,500만 대 정도인데 뭐 짝퉁 시장도 있고 AS 시장도 있으니까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보면 되는데, 그러면 중국 OLED 캐파, 아몰레드 캐파가 2억 5천만 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수율이 안 나와요. 양품이 안 나오는데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얘들이 제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네. 물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럼 수율이 올라갈까요, 더? 수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일단 그럼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가요? 같은 아몰레드라고 해서 좀 다른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고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아몰레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엣지를 넘어서 폴더블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 플랫한, 예전에 갤럭시 S1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네. 디스플레이 수준이 아직 많고요. 이제 일부 뭐 엣지 모델이나 이런 건 나오는데 물량이 크진 않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네. 패널 쪽에서는 중국이 따라오는 거는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소재는 우리나라가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은 게 이제 중국에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죠. 와, 이 기술력은 중국이 빨리빨리 따라오기가 쉽지 네. 않은가 소재 봐요. 기술은 네. 빨리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재는 특히나. 그러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네. OLED 생산 필수 장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밑에 하판에 TFT라고 그러죠. 광막 트랜지스터. 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구동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네.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레이저, 어닐링 뭐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 처리 쪽은 비아트론, 원익 IPS 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장비, 네.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OLED 관련 수혜 기업들을 많이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네네. 생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네네. 덕산 뭐 계열사인가요? 맞습니다. 이름이 원래는 비슷한데?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해서 네. 솔더보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신규 사업들이 나와서 분사한 회사들이고요. 네. 정말 덕산그룹은 잘 된 회사죠. 이게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보면 에코프로 쪽 회사, 그쪽 계열사처럼 네. 정말 어떤 소재를 잘 해서 굉장히 잘 키운 회사들이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회사는 그동안 이제 그 OLED 소재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아직까지 덜 오른 주식이 경인양행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경인양행? 네, 뭔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라고 하기엔 약간 낯선데요? 그렇죠. 굉장히 무슨 제약사 아닌가? 그러니까요. 양행 그러니까. 양행인데? 그렇죠. 뭐죠? 이제 경인양행은 옷 있잖아요. 염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염료? 예, 염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사카린을 합니다. 사카린이요? 네, 사카린을 만드는데 네. 그 사카린을 만들고 나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쓰레기였겠죠. 근데 이 사카린 부산물이 굉장히 정제된 케미컬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자재료를 개발해서 이제 OLED용 발광체를 만들기 위한 중간체,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중간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전자재료 쪽 사업이 커졌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한 20-30%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에서. 와, 오, 그럼 앞으로도 더 커질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이제 또 이제 염료 쪽이 이제 주력 사업인데 염료 네. 쪽이 또 좋아지는 부분은 염료가 굉장히 오염 산업이에요. 중국 이렇게 뭐 염색하고 이러면 굉장히 더러운 물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이 옛날에 막 그냥 버렸겠죠. 네, 강물에다가. 네, 네, 네. 지금은 ESG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이제 중국도 이제는 막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가 수주를 경쟁을 벌이던 중국 네. 회사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환경 기준을 높이면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중국은. 그런데 경인 양행은 국내 공장이 있으니까 환경 기준을 그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해왔겠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보는. 오, 처음 이제 언급을 해주신 기업인데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직원들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판다고요? 직원들도 팔고 오너도 조금씩 팔아요. 왜요? 주식을. 왜요? 초대 창업자분이 네. 생산직 직원들한테도 매년 주식을 줘야 된다 이런 기조를. 와, 좀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너스 대신 주식을 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네. 돈을 벌 텐데 네.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아, 현금화. 받자마자 팔아버리니까 계속 이게 공시가 나오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가 좋은데 왜 자꾸 직원들이 주식을 팔아?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인지를 하면 스톡옵션 받은 직원, 생산직 직원들이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줘요, 네네. 그거를?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제 이런 회사가 다 있어. 회사 차원에서 직원 복지가 좋은 건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 회사들 뭐가 그렇게 그러길래 계속 자꾸 직원들이 주식을 계속 던지네. 파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너분들도 계속 막 짜잘짜잘하게 주식을 팔고 이래서 네. 네, 좀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타이밍을 고민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물량이 자꾸 나오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팔든지 조금씩 계속 그러니까요. 파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들고 있어야겠다. 우리 회사 간다.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비상장 투자, 벤처 투자 이런 쪽을 네. 많이 하다 보면 아는데 직원들은 자기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커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스톡옵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좀 견디면 되는데 네. 그거 내려 팔아요 또. 그쵸, 그거를. 그러면 거기서 막 5배, 10배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예전에 내가 괜히 얼마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 무슨 전설담처럼 이야기하는데 맞아. 네, 그리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네. 첨단 소재는 이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도 네. 하나 보네요. OLED는 이 단층으로 굉장히 많은 층을 깔잖아요. 네. 그 층에다가 OLED 알갱이들을 계속 도포를 시켜놓고 이제 패스츄리처럼 이렇게 적층을 해서 만드는 디스플레이인데 거기에 이제 발광층도 있지만 이 양극과 음극이 이동하는 그 층들이 필요해요. 네.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이 ETL, HTL 뭐 이런 소재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네. 이 디스플레이를 이 셀을 만들 때 실링을 하죠. 봉지라 그럽니다. 봉지.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봉지 소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OLED는요 습기나 산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밀봉을 시켜줘야 돼요. 네. 네, 그런 소재를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네네. 유망하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또 언급해 주셨던 기업이 설비 관련해서 비아트론, HB테크 이 네. 두 가지도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기업인가요? 일단 비아트로는요 열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퍼니스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열 처리를 해야지 이제 산화막을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산화막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처리하는 장비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HB테크는 이게 이제 3D로 검사를 합니다. 이게 제가 OLED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층을 깔아서 이게 인캡슐레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광학적으로 아주 미세한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봐서 검사하겠죠. 이제 그런 검사를 하는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네. 산화막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열처리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기술 진입 장비가 좀 높다 보니까 단가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O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 QD-LED. 그렇죠. 언제쯤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4분기 양산 타니까요. 이제 내년 신제품 삼성 TV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떨까요? 네,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만약에
관련 수혜주들을 담는다면 네. 지금 시점 괜찮을까요? 네, 하반기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와서 네. 이제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반도체 쪽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동안 투자를 거의 2, 3년 동안 제대로 투자를 못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투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실제로 양산되는 것보다는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미 뭐 OLED 소재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돼가지고 그때 살 걸 그렇죠.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좋은 바랍니다. 종목은 미리 공부해놓고 네. 항상 이 리스트에 올려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타이밍이 왔을 때 살 수 있는데 만약 뭐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종목들 들여다보면 늦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템 보면서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채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네. 항상 준비. 네, 네. 우리는 시장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에요. 대응이 대상. 명언이다. 네. 이런 거 하나 문장 넣어주시고요. 네. 오늘의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 친 주소는 조금 아직 막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4%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평균 이야기했잖아요. 1월 초 지수가 네.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1월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200포인트 빠졌으면 평균적으로 잘해도 8%는 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종목이 계속 늘어나서 상담을 드릴 종목이 LX세미콘. 이전 이름 실리콘웍스인데 지금 수익률은 7.75% 나왔는데 뺄까 말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실리콘웍스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회사죠. 네. 이제 팹리스 회사고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LCD 쪽도 있고 OLED 쪽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좋았던 게 LCD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쵸? 계속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파운드리도 쇼티지가 나서 네. 이제 DDI 가격도 계속 올랐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LCD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DDI 가격도 네. 어느 순간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 있을까? 네.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너무 급락한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은 굳이 급하게 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다. 네. 처음으로 익절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이후로 계속 쭉쭉쭉쭉 잘 가다가 전체적으로 시장 빠질 때 한번 빠졌는데 그렇죠. 한번 다시 반등을 노리고 익절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근데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네.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처음 맞힌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냥 대표님 하는 거 보고 하는 거라서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요?